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재수!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제 퇴근한 후에 그런 생각이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네. 네. 연봉킹!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는 변리사분 한 분 모셔서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나눔국제특허사무소에서 변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최내윤 변리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그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생각보다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변리사라는 게 세간에는 이제 언론에서 뭐 연봉을 많이 받는 직업 이러면서 조금 알려지긴 했었는데 많이 받아요? 많이 못 받습니다. 어쨌든 변리사라는 직업은 특허권, 상표권 이런 지식 재산권에 관련된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특허권이니까 특허권을 예로 들어보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리사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도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은 한데 좋은 특허 권리 범위를 확보하려면 잘 궁합이 맞는 변리사 통해서 하는 게 일단 좋기는 해요. 특허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대행을 해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특허 맵이라고 해가지고 특허 조사 분석 업무도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은 A라는 기술이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A라는 기술을 처음에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런 사전 조사를 할 때 기술적인 관점에서 특허 맵이라는 걸 조사를 해요. 이제 내가 이 시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시장에서 경쟁 기업들하고 차별화할 요소 기술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리사들이 하는 일이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정리하자면 일단 일반인들도 특허를 낼 수는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 특허 아까 명세서라고 하셨죠. 그거를 작성하고 이런 어떤 대응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는 게 일단 변리사고, 그렇죠. 그 이외에도 말씀하신 뭐 그 특허 맵과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심사역 같은 그런 부분의 일도 하신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특허와 관련된 내가 특허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라고 얘기해 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변리사님이 이해하신 다음에 써야 되는 거잖아요. 문서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그 법조인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듣고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풀어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 변리사도 그렇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죠. 결국에 변리사가 하는 일도 결국 문서 일이에요. 문서 일. 페이퍼워크가 많고 아이디어든 뭐든 다 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글 쓰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왜 변리사를 공부하게 됐어요? 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는 한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희 때 되게 한의사 핫했죠. 그때 당시에 그 허준 드라마가 정말 히트를 치고, 저도 성향이 이제 좀 그때 당시에 한의사가 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어가지고 기계 전공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수할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한 2년간 그냥 이제 스스로 이제 생각은 열심히 해보자 일단. 열심히 해보면 내가 이 전공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겠지. 열심히 안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잘 했어요. 그러고 군대를 공익을 갔어요. 공익을 가서 한 1년간 놀았어요. 1년 좀 놀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제 퇴근한 후에. 그래가지고 이제 3개 후보가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한의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기계 전공을 해서 기계 쪽으로, 저희 때는 이제 공부 잘하는 선배들을 보니까 카이스트로
대학원을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네. 카이스트로 대학원을 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변리사를 할까였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한의사는 제가 이제 기계 전공을 2년 정도 했고 하니까 다시 또 대학교 인생을 너무 돌아가는 또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네. 그래 뭐 집에 부담을 주기도 좀 싫었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전공으로 엔지니어로 이제 성장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2년간 열심히 해보니까 이제 선배들이나 동기들이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겁나 잘해요. 아.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하면은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처럼 삐져나오는 그런 날카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게 없다.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계 전공도 패스를 했었고 근데 변리사라는 직업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신문 스크랩을 해서 방에 이렇게 부셔주셨었는데 연봉킹.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사가 저희 집에 이제 한 2년 3년 제 방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변리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스크랩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되게 이 20년도 더 된 예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아시고. 어머니도 그냥 이런 직업이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변리사라는 직업은 그래 그 기술도 잘 이해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공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글로 써야 되니까 문과적 소양도 좀 있어야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한국 변리사를 하더라도 영어든 일어든 언어를 외국어를 좀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이 직업을 가지면 나한테 잘 맞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었어요. 네. 그 생각이 이제 인생에 꼬이게 되네. 네. 그러고 나서 보니 인생이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변리사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우리 언론을 통해서 연봉 뭐 킹 변리사 뭐 이런 기사들 봐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변리사에 대해서 엄청 고연봉을 받는 직업이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첫 직장이 어떤지 어떤 그 테크를 타고 이제 지금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이런 걸 좀 가르쳐주면 제 경험을 이제 경력,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한 3년 정도는 이제 특허 사무소 로펌이라고들 하죠. 거기 가서 이제 특허 업무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LG 쪽 일을 많이 했었고, 그 LG라고 하는 대기업에 소속된 게 아니라 네네. 거기 일을 하는 특허 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네. 쉽게 표현하면 외주업체인 거죠. 특허의 외주업체. 네. 네, 거기서 이제 특허 일을 하면서 뭐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이제 특허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때 연봉이 어느 정도 있어요? 연봉은 제가 이렇게 요 인터뷰 제 일을 받고 다른 이때? 유튜브나 네. 이를 보니까 거기 잘들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네. 그때였네. 이게 몇 년 전이죠? 저가 처음에 일할 때가 2009년이니까 한 14년 된 얘기예요. 14, 15년 전에 네. 억대로 받았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첫 직장에서 이제 처음 가면 내가 자격증만 땄다 뿐이지 사실 실무에 있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법조인도 보면 15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네네네네. 변리사도 좀 그런 네. 트레이닝 과정이 있나요? 트레이닝 과정을 빡시게 거쳐야 돼요.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심지어 뭐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일을 배우는 기간,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고 빡세요. 빡시다고 하면은 뭐 정신적으로 빡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뭐 좀 빡시고 뭐 일하는 시간도 초창기에는 새벽까지 일한 날도 많고 주말에 또 출근 많이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도 빡시고요.
워라벨이 없었겠네요. 예, 그때는 그랬죠. 예. 이때까지 처리했었던 그 발명 특허의 건수가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독특한 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발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거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일 처음 작성했던 특허 같아요. 아, 제일 처음이면 아까 그 LG? 그때 기술이 그 네. 포도를 상자에 넣으면은 이게 포도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운반하는 과정이 되는데 네. 그거를 포도 알갱이가 무너지거나 상처 입지 않도록 포장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게 지금 상용화 돼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기억은 없는데 여튼 예, 처음 특허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첫 특허가? 네네. 아, 전 뭐 LG에 뭐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이때 당시만 해도 LG 저기 스마트폰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뭔가 뭐 굉장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 딱 나올 줄 알았는데 포도 상처받지 않는 포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허가 이제 잘만 하게 되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셨던 것 중에 와 이거는 엄청 수익을 많이 올렸던 네네. 의뢰인이 이거 특허 내가 특허 작업해서 작업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특허를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해서 의뢰인이 엄청나게 이제 소득을 많이 올렸다. 그거가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그런데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생각나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술 베이스 창업이 그만큼 어렵다. 쉬운 게 아니다. 아, 예. 그렇죠. 뭐 대기업 쪽은 이제 특허 가지고 분명히 뭐 사업화하고 하니까 뭐 수익이 낮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근데 개인 발명가들 있잖아요. 스타트업이나 좀 그런 쪽에서 내는 특허들은 특허 내용들은 좋아요. 아이디어 좋고 한데 그게 사업화까지 가는 게 예, 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사업화 가서도 이거를 스케일업,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예. 그럼 주로 이제 변리사님은 고객이 기업이 많으세요? 아니면 개인이 많으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학교 쪽 대학교 교수님들 아, 특허가- 산학 뭐 이런 네네네 데세요? 네 그쪽이 특허가 많고요. 그다음 예, 개인이나 스타트업 특허들도 많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아까 변리사님이 20대 초반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내가 다시 20대 초반으로 지금 돌아간다. 2023년에 내가 20대 초반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면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알고요. 아니 공부는 다시 해야죠. 이 사람 욕심이 많아.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변리사 공부할 건가? 변리사 할 건가? 잘 모르겠어요. 왜요? 근데 변리사라는 게 뭐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꼭 어떤 특정 전공을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그 전공을 반드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내가 변리사라는 공부를 하는 거는 내가 변리사 일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20대를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꼭 변리사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다른 무언가 더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인생에 또 다른 기회와 도전을 만나보려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변리사로서는 한번 살아봤으니까. 예, 예. 사람 다 똑같네요. 그러면 지금 생각에 그러면 20대 초반으로 돌아간다. 내가 2023년 현재 네. 지금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로 네네. 2023년 현재 네. 20대로 돌아간다면 네네. 뭐 하고 싶으세요?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보고 싶어요. 커리큘럼? 공부하는 커리큘럼을요? 저는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네. 사업을 제가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서 뭐 4년제 과정이다. 그런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고 그냥 여기서는 뭐 인강도 있을 수 있고 실강도 있고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네, 많잖아요. 해외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유튜브도 많고 그래서 4년제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서 좀 사업적으로 좀 해보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네네. 그 공부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사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어떤 니즈, 관심사, 네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내가 만들어서 이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요. 처음에 말한 게 맞아요. 내가 잘하고 싶다. 네, 내가 잘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변리사는 추천할 만한 지금도 2023년 현재도 네네네. 우리 청년들에게 네네. 추천할 만한 자격증인가요? 저는 이게 질문지 주셨던 것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 생각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쨌든 전문직이고 하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이직이 수월해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직장을 약간 뭔가 표현이 이상하지만 마음을 꼭 여기서 뭔가 잘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고 다녀야겠지만 또 다른 직장을 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플렉스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직장 다니다가 퇴사하고 나와가지고 해외여행 좀 다니다가 또 다시 직장 다니고. 전문직의 장점은 뭐 이직이 좀 자유롭다. 이건 확실히 장점인 것 같고요. 이건 변리사를 떠나서 그냥 전문직의 장점. 네.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뭐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다. 뭐 이것도 다 전문직의 장점하고 동일한 거네요. 네네네. 뭐 자기가 이제 개업을 했다고 치면은 특별히 뭐 정년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변리사는 이 점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많이 쓰는 직업이어가지고 노안이 오면 일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 네네. 컴퓨터를 항상 많이 보고 문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건 뭐 변호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변리사 직업을 했을 때 가장 이제 직업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뭐 다양한 전문직들이 관여가 되잖아요. 세무사들은 네. 당연히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자격증보다 변리사라는 자격증은 어떤 한 사업에 있어서 전방에 있어요. 기술이 사업화돼서 사람들한테 물건으로서 팔리고 서비스로서 출시되기 이전에 변리사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방에서 만나게 돼요. 세무사님들과 비교를 하면 세무는 매출이 발생한 후에 만나게 되는 전문직 자격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방에 있고 약간 세무사분들은 좀 후방에 있고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리사라고 하면 특허를 만들 때 특허를 낼 때만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분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할 때 이 기술의 어떤 현재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때도 네, 변리사님을 찾아가면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변리사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쨌든 발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성향이 그래서 진취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델링해서 가상화된 인격체로 만들었을 때 변리사를 만나는 발명하시는 분들은 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최저 시급이 오른다. 네. 인구가 고령화된다. AI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빨라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부정적인 성향의 뉴스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회를 찾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등장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업적 기회를 찾을 것인가. 망했어. 이제 불편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점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그게 변리사로서의 자산인 것 같아요. 그럼 변리사님도 그런 분들 만나다가 이 아이디어는 내가 사업 한번 해봐야지, 기술 사업 창업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가족?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변리사님이 사실 스케줄이 굉장히 오늘 바쁘셨는데 시간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나중에 끝나고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도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게 이 소리 가지고 이 카메라 3개하고 이거를 4개를 딱 맞추는 거야. 정말 이런 특허감인데? 네, 저. 오늘은 맞아.